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자, 지방직 대비 달달로트 강독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 첨부를 해놨는데요, 일정표를 쫙 이렇게 뽑았습니다. 총 24강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의 시간도 굉장히 30분에서 40분, 길면 50분 정도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서 적어도 60점 이상 되신 분들만 들어주시는 걸 제가 이제 권장하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4강밖에 안 되는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강독이 강제 독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도 달달로트 적어도 3회 독 하신 분들, 기출문제도 한두 번은 풀어보신 분들이 마지막에 지방직 시험이 2달도 안 남았으니까 2달 남았죠, 2달. 그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쭉 훑는 강의니까요. 빨리빨리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신 분들만 들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OT를 좀 간략하게 해야겠죠? 자, 지금 우리가 오늘 4월 며칠이죠? 12일인가? 4월 12일이죠? 지방직 시험이 6월 17일. 잠깐만, 16일인가? 내가 써놨네. 18일이죠.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강의가 오늘이나 내일 업로드 될 테니까 2달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안에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말씀드리는 대상은 한국사를 처음 공부하거나 선생님 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에 한국사가 40점 나왔어요. 이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를 차라리 다시 들으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운 좋으면 7점까지 나오거든. 그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너무 이런 점수를 맞으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한국사 공부 방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되신 분들만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업 진행하는데 수업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 이 날짜만큼만. 기출문제집 최고 3개념만 푸세요. 3개념만. 많이 풀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영어 공부해야지. 전공 공부해야지. 저 컴퓨터 일반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어딨어. 한국사를 이렇게 많으세요. 제가 한국사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국가직 되게 쉬웠죠? 쉽지 않았나요? 이번에 다 90점은 넘었을 것 같아. 85점은 넘었을 것 같아. 우리 기술직이니까 우리는 85점 이상은 나와야 되고 만약에 좀 못 봤더라도 10점은 넘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지방직 예상하면요. 무조건 쉬워요. 장담해. 무조건 쉬워. 원래 전통적으로 국가직이 더 어려울지 지방직이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가직이 너무 쉬웠잖아요. 이거보다는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이거 너무 쉬웠어. 이거 욕먹었을 겁니다.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이 출제위원들이. 이거보다는 조금 어려운데 어려워봤자 제가 맨날 말씀드린 20문제 중에서 내가 장담할게. 16문제는 진짜 생기초 문제야, 이거. 저랑 같이 수업만 듣고 기초문제 시간에 복습만 했었다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야, 이거. 이거 틀릴 수가 없어. 근데 이 4문제 안에서 난이도 상자리가 몇 개 나온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16개는 16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18개가 쉬웠죠, 이번에는. 이번 시험을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은 18개가 어려웠고요. 이 2문제가 난이도 중상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실 때요.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90점, 괜찮아, 잘 본 겁니다. 합격이야, 기술직은. 90점도 합격입니다. 기술직에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95점이 합격하신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90점도 합격하셔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방직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15개 내지 16개가 무조건 쉬운 문제야. 무조건 맞추는 문제. 저랑 달달로트 강독 특강 들으면서요. 무조건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빨리빨리 진행할 거지만. 그 나머지 4문제가 관건인데 여기서 작정하고 난이도 상짜리를 3문제 냈다. 그럼 85점 컷이야. 근데 이게 행정직 컷이잖아요. 기술직 컷으로 몇이도 돼. 그럼 80이나 75가 나오겠지. 지방직이니까 또. 서울 거는 좀 예외예요. 서울은 같이 85점 맞아주셔야 돼. 자기가 만약에 경기도 외곽 지역이거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70점만 맞아도 되겠지만 대부분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으니까. 어쨌든 16개는 무조건 쉬운 문제니까 기본 80점은 여러분이 깔고 가주셔야 돼요. 무조건. 4문제 중에 찍어도 하나는 맞출 테니까 85점은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제가 이게 찍어드리는 범위 안에서만 공부하세요. 옛날처럼 3년 전, 4년 전처럼 한국사가 그렇게 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이 출제자들의 의도가 뭔가? 도대체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무슨 의도로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쉽게 내느냐?
이번에 보면 국어랑 영어도 쉽게 냈습니다.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앞으로 공무원 시험은요, 공통 과목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전공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의도예요. 왜 공통 과목은 도대체 왜 그럼 어렵게 내지 않나요? 공통 과목은 여러분들이 좀 공무원 생활하는데 써먹습니까? 지금 장수왕 지금 남아정책했다고 낮에 등록 맺은 거 그거 알면 뭐 민원인들을 잘 상대하고 뭔가 뭐 전산직이면 전산 시스템을 잘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옛날에는 너무 이게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까 이걸 어렵게 해서 변별력을 여기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변별력이 많이 옛날처럼 경쟁률이 치열하지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3년 전에 뭐 100대 1까지 가는 거 봤고요. 많은 데는 300대 1까지 봤어요, 제가.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대 1 정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공통 과목은 그냥 이거예요. 너 공무원 아무나 될 수 없는 건데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기본적인 국어랑 한국사 역사 좀 알아? 그러면 영어는 기본 교양인으로서 공무원인데 나란히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영어 단어 알아? 이 정도를 묻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에도 지방지에서도 공통 과목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이제 전략 혹시나 올해 여러분은 저는 무조건 다 합격하실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어. 아슬아슬하게. 만약에 너무 공부 열심히 했는데 터무니없이 떨어지면 포기하세요. 내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안 들어도 돼. 그냥 뭐 포기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서 한 번 더 보겠다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요. 공통 과목은 진짜 그냥 강사가 시킨 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 혹시나 강좌 수가 너무 많고 이 강사 따라가기 힘들다. 강사 바꾸세요. 좀 더 쉬운 강사로. 만약에 어려운 강사, 만약에 진짜 깊게 들어가는 강사 따라가면 한 95점 나오겠죠, 한국사가. 근데 좀 쉽게 가는 강사 가도 9점은 나옵니다, 어차피. 이 5점 차이 가지고 뭐 결판 나지 않아요. 왜? 자기 전공 과목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공 과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 들었더니 뭐 8점이 나왔어. 어떤 거 어떤 강의가 60점 나왔어. 무조건 이거 들어야지. 혹시나 강의 수가 50강, 뭐 50시간 투자해서라도 이걸 들어야 되는 거지, 전공 과목에서. 근데 공통 과목은요, 진짜 차이가 없어요. 그 우리 노량진 한국사 강사들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심화 강의를 이제 70강,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다 70강 하죠. 그 임찬호 쌤이나 김조 쌤들도 보통. 근데 이제 저기 뭐 다른 학원에서 그 옛날 스타일로 고수하셔가지고 한 120강에서 100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들으면 큰일 나.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진짜.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들이 다 어려웠었기 때문에 한국사가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큰일 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학원 가시더라도 나를 또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래 2년이니까 난 솔직하게 합격시키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60강에서 70강 안으로 끝내는 사람들. 어떤 거를 심화 강의를. 저도 내년에 더 줄일 거예요, 강의할 때. 올해 보고 확신했어, 나는. 절대 어렵게 나오지가 않는다. 얼마 전에 소방직도 공무원 봤었거든요? 저번 주말에? 여태까지 소방직 봤던 것 중에 어렵다고 치는데 그래도 국가직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야. 이거는 앞으로 공통 과목에서 그렇게 변별력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공통 과목은요, 기술직, 그러니까 이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공부하는 게 승자야. 앞으로 무조건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이제 서두가 길었고요. 이 오해독을 마지막에 목표로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선생님 2달 동안 오해독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3, 4회독 했잖아. 못해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해독 했을 거예요. 이거 오해독 있잖아요. 내가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드릴까, 이거? 그 그래프를 만든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맨날 그 OT 때마다 설명드리죠. 그 1회독을 했을 경우에요.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1회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사가 100시간이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2회독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요. 한 70시간 정도 걸립니다. 3회독을 하잖아요. 50시간이 걸립니다. 4회독을 하잖아요. 30시간이 걸립니다. 5회독을 하잖아요. 또 한 25시간에서 20시간 걸립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거 따라왔잖아. 그러면 여러분 1회독 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1회독을 추가로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제 수업 끝나고요. 5월달에 수업, 5월 초까지 수업하거든요. 5월 첫째 주까지. 둘째 주부터 딱 둘째, 셋째 주 그 2주 동안에 1회독이 가능해요. 진짜로 달달로트 하나 가지고. 얼마나 쉬워.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볼 때 여기서 다 70점 이상 나왔을 거 아니야. 진짜 가능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최종 예상 문제는 이제 강의가 제가 이제 그 다음에도 한 5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마지막으로 그 문 닫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한국사 공부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또. 그리고 다른 거 아니고 바쁘니까. 그래서 2회분 나눠가지고 총 4회분 정도만 80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냐면요. 시험 전 1회독이 뭐냐면 이때야. 저 6월 18일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 열흘 남았잖아. 이거 1회독 하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 괜찮습니다. 한국사만 날 잡고 하루에 다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한국사가 서로 틀 나눠가지고 고대사 하루, 중세사 하루, 중세문화사 하루, 그리고 그 조선사 하루, 조선문화사 하루, 뭐 근대사에서 일주일 나눠가지고 마지막 해독하셔서 들어가도 돼요. 공무원 시험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꼼꼼하게 많이 공부해서 깊게 한국사 진짜 완벽히 알아. 막 그 김구 선생님의 생일까지 알게끔 공부했어.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거잖아. 근데 이기는 자는 누구야? 마지막에 보고 들어가는 자가 이깁니다. 이게 무슨 논술 시험이 아니잖아. 한국사 논술 시험이면 무조건 얘가 이 사람이 이기겠죠. 객관식 그냥 20문제 찍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보고 들어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마지막에 보고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 회독을 빨리 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독을 많이 해야 돼.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 제가 10회독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처음 강의할 때 옛날에. 많이 하신 분은 20회독도 가능해요. 이번에 한국사 100점 맞으셨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볼 때 한국사는 이틀이면 1회독 가능할걸? 이틀이면? 하루에 한 3-4시간만 잡아도? 진짜예요. 한국사는 여러분 전공 과목이 절대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사 때문에 공무원 시험 떨어지면 진짜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거보다 아까운 게 없어. 기술직이 훨씬 어려운데 전공 과목이. 자, 이제 뭐 강의 진행 방식은요.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나눠준 그 5문제짜리 있죠. 이거는 마지막에 같이 쓱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같이 풀어보고 수업을 종료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고수잖아. 자, 보겠습니다. 구석기.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자, 도구는요. 전기 주먹토끼에서 후기 쓴배찌르기가 나오죠. 맨날 물어보는 게 뭐죠? 구석기 문제 나오면요. 전기에는 쓴배찌르기를 사용하다가 후기가 니까 주먹토끼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맨날 이런 문제가 나와. 지금 장난하냐고. 뭐 이거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죽어볼게요. 동굴, 바위그늘, 막집, 경제, 수렵, 채집, 고기잡이, 불사용, 사회, 이동생활, 평등생활, 시체매장.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항상 뭐가 나와요? 이 생활 가지고. 평등생활이 아니라 계급의 출현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평등생활을 하지 않고 청동기 때부터다. 끝! 구석기 할 게 없습니다. 끝이죠. 여러분 필기 천천히 하세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할게요. 내가. 그러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끊지 말고요. 제 현강생들 페이스랑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요. 또 이제 두 번째 시험 나온 게 이게 유적지가 나오죠. 만약에 구석기 난이도가 중상짜리가 나왔다면 이거죠, 그냥. 보통 요 문제 나오죠. 유적지 잘 안 물어보죠, 요즘에. 이것만 나오잖아. 근데 유적지 물어봤자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냥 지문 하나 껴넣는 거. 경기 연천 전곡리. 왜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거 간단한데 만약에 중상짜리가 나온다면 그나마 요게 나오죠. 충남 공주 석장리. 가장 오래된 걸로 추정하죠. 공주 석장리가 가장 오래된 거. 그게 70만 년 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여기서 흥수 아이가 발견되죠. 이거 발견하시는 분이 김흥수 씨예요. 이 뼈를. 그래서 이 아이를 흥수 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나머지는요, 충북 단양 금굴 뭐 하는데요. 이거 잘 나오지도 않지만 특징도 알게요. 동굴, 금굴, 뭐 바위그늘.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앞에 거 지명 외우지도 마세요. 왜? 내가 뭐라 그랬어? 동굴과 바위그늘과 막집에서 산다 그랬잖아. 그게 아예 대놓고 써놨네요. 외울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외울 건 3개야.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청원 두루봉 동굴. 끝입니다. 이게 구석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나마.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면 틀리라고 내 문제죠. 나올 리도 없겠지만. 자, 다음 신석기 넘어가겠습니다. 신석기는 만년 전부터죠.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농경이 시작됐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농경시장. 농경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돼? 농사 져야 되는데 이동하면서 짓습니까? 정착해서 져야겠죠. 정착생활 시작됐다. 정착하니까 어떻게 돼? 그 잉여 생산물로 저장해 놓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저장을 어디다가 합니까? 토기에다가 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평, 등, 사회다. 끝. 자, 같이 읽어볼게요. 갈다르트. 도구 농기구가 있죠. 왜? 농경사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갈돌과 갈판, 농경사회의 증거죠. 농산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갈판에다 놓은 다음에 갈돌로 갈잖아요. 갈아먹는 시대다. 간섭기 시대다. 신석기가. 그래 간섭기라 써놨잖아요. 토기 보겠습니다. 단연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죠.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단골 출제죠. 이거 빗살무늬 토기가 안 나올 시험이 없을 겁니다. 이거 지문 하나라도 무조건 나와.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공무원 시험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외워야지. 이른 덧무늬 눌러서 빗살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청동기 걸 외울 게 없죠. 왜냐면 항상 토기의 비교는 신석기랑 청동기랑 비교하기 때문에 신석기랑 청동기랑 비교하는 겁니다. 항상. 이른 덧무늬 눌러서 빗살을 만들어버려. 두 문자를 이렇게 따놓은 겁니다. 이거 편해. 그럼 뭐 틀릴 수가 없죠. 주가 보겠습니다.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합니다. 왜 강가에 거주하는 이유 뭘까요? 농사지려면 뭐가 필요해? 워터가 필요하잖아. 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강가에 거주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안가에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뭐가 돼? 뭘 많이 먹었을까? 해안가에 살면서. 조개. 그래서 조개 폐총, 무덤이라고 그러죠. 조개 무덤이 발견되죠. 신석기인들은 그 어떤 그 역사 고고학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신석기인들은 조개 중독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이렇게 먹은 역사가 없었대. 보면요, 이게 추정이 안 되는 거 얼마나 먹었을지. 우리가 밥 먹듯이 조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주식으로. 그리고 정착생활 하니까 집이 필요하죠. 움집을 짓는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죠. 시험용으로. 이 움집이라고 하면 사실 청동기 때도 움집이 있어요. 근데 신석기는 움집이 화덕이라고 하죠. 불 쬐는 거. 신석기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 불 쬐는 데가 어디 있어? 가운데에 있다. 화덕이 가운데에 위치한다. 청동기 시대 가면서 움집이 어떻게 돼? 점차 장방형으로 가죠. 직사각형으로 간다 이거야. 지상 가옥화되면서 이때는 화덕이 한쪽 벽으로 옮겨지죠. 얼마나 이동하는 효율적이게 돼. 점점 발전하는 거야 인간 사회가 이렇게. 자, 경제, 농경과 목축의 시작, 뭐 정착생활 시작됐고요. 농경사회가 시작됐으니까 좁쌀이 발견됐다. 여기서 또 하나 시험 문제. 그러면 벼는 언제부터, 벼농사는 언제부터 짓느냐? 이거는 청동기 때부터 짓죠. 벼농사는. 청동기 때부터. 그리고 가락바퀴와 뼈바늘. 정착생활 하니까 이제 어떡하죠? 자기가 옷을 해 입어야 돼. 이동생활 할 때는 곰이랑 맞짱 한번 뜨고 호랭이랑 맞짱 한번 떠가지고 가죽으로 옷 입으면 되잖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자기가 옷을 해 입었다. 이거 간단하다. 아직은 평등사회다. 시족 중심에. 그리고 조개 껍데기 나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신석기를 찍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발견한 건데 이게 7페이지에 철기시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사회 있죠. 여기 내가 폐총의 발견 조개더미라고 써놨단 말이야. 이거 죄송해. 실수야. 실수. X 쳐주세요. 이거. 내가 무슨 이거를 어떻게 편집하다가 이게 오류가 난 건지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무조건 조개 넣으면 무조건 신석기다. 자, 신석기 때부터 뭘 믿기 시작하죠. 왜 믿을까?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지는데 왜 갑자기 제사 지내고 막 뭘 믿고 막 이래요? 농사를 지려면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날씨를 관장하는 인간이 관장할 수 없는 분야잖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야. 자연물의 제사를 지내는 거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거 구분할 필요도 없죠. 옛날 공무원 시험은 뭐로 물어봤냐면요.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한다. 이딴 식으로 나왔다고. 안 나오면 다 이렇게 이제. 그냥 뭔가 즘즘즘즘 나오면 신석기지 뭐. 그냥 뭐 믿기 시작했다. 그죠? 유적지 보겠습니다. 유적지는요. 이렇게 하면 좋죠. 그냥. 가장 많이 나는 동네가 이 동동 두 개야. 동동 신석기. 동동 신석기. 동동 신석기.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신석기. 그리고 양양 오산리. 제가 이거 맨날 말했었죠. 신석기들은 바닷가나 강가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양양은 내가 우리 모아놓은 데인데 알잖아 이제. 이거 서핑하는 동네 아니야? 서핑 어디서 해? 바다에서 바닷가잖아. 강원도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당연히 바다에 거주하니까 신석기 유적지죠. 제주도는 제주도 푸른밤 바닷가 신석기. 외울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동동 신석기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동동 신석기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청동기입니다. 벌써 청동기다. 자, 도구 간석기. 여기서는 시험 문제 돌도끼 간돌검보다도요. 반달돌감이 99.9% 반달돌칼이 시험에 나오죠.
이게 도대체 뭐의 증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벼농사. 반달도 역할이 뭐예요? 벼 이삭 자르는 도구잖아. 딱 손으로 꽂아가지고 막 날카롭게 막 반달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구멍 2개 뚫어놓고 구멍에다 실 연결해가지고 손으로 딱 꽂는 거예요. 실을 이렇게 사이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돼? 벼 이삭 자르기가 얼마나 편해요. 벼 이삭 자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왜? 신석기 때는 벼농사가 시작 안 되는데 청동기 때부터 벼농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야? 반달 역할이다. 어느 시대? 청동기. 맨날 나오는 문제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니까 이 청동기가 등장하니까 그러죠. 비파형동검. 뭐 외울 것도 없죠. 이거는. 뭐 밑줄 칠 것도 없습니다. 자, 토기로는요. 민무늬 토기, 미송루시 토기, 송루시 토기, 붉은간 토기, 더티색이 무늬 토기 있는데요. 이거 외울 필요가 뭐가 있냐고. 신석기 토기를 다 외워버리는데. 그러니까 민무늬만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주세요. 왜? 신석기는 이른 민무늬니까. 민무늬가 아니라 이른 민무늬라고 하잖아요. 민무늬랑 비슷한데 좀 이렇게 나온 민무늬야. 그게 신석기. 그냥 민무늬는 청동기다. 요거 하나만 그 아리까리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틀릴 수가 없다. 다 죽어. 움집이긴 움집인데요. 점차 직사각형화돼. 신석기는 동그라미였잖아요. 장방형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점차 지상가옥화됩니다. 선생님, 지상가옥이 무슨 말이에요? 신석기 시대는요. 땅이 쪽 있잖아요. 그 이쪽에 땅을 좀 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집을 쌓는 거야. 이게 신석기야. 청동기 때는 어떻게 돼요? 지상가옥화였잖아. 여기다 뭐를 깔아요? 돌을 깔죠. 밑에 바닥에다가 주춧돌. 그리고 여기다 얹어가지고 이 위에 집을 짓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살잖아요. 모든 집이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한화 목책이 있다. 이거는 그냥 이것만 알면 됩니다. 계급. 계급의 맛을 본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직업적으로 괜찮은 직업, 안정적인 직업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이야 본능적으로 이게 계급의 맛이야. 계급의 맛. 좀 그래도 내가 안정하게 살면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직업. 공무원이다. 뭐 손도 잘 들어오죠 요즘에. 공무원이라고 안정적인 직업. 근데 이 한화와 목책이 뭐겠어? 이 사람이 맛을 본 거예요. 계급이라는 거를. 계급이라는 게 뭐죠 결국에?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억압하는 거잖아. 얘가 물건을 생산해와. 받쳐. 그잖아.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투여하지 않고도 노동력을 많이 투여한 집단에게 내가 그냥 혜택을 받는 게 이게 계급이라고 하는데 이 계급의 맛을 봤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거야. 누군가를 억압하고 싶은 거야. 누군가로부터 삥을 뜯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 옛날에. 지금처럼 그 옛날에도 막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나는 공무원이 되고 막 열심히 막 학교 다닐 때 막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막 대기업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검사 막 판검사가 돼가지고 합니까? 그때 그런 제도가 어딨어? 뭐로 해? 무력으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게 전쟁의 증거잖아요. 환호와 목책. 환호와 목책이 전쟁의 증거잖아. 이게 바로 계급의 출현이에요. 계급의 출현. 계급의 출현. 계급의 출현 때문에 전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벼농사의 시작. 뭐 외울 것도 없다. 우리 신석기랑 맨날 연동해서 외우는 거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급이 분화됐다.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적게 가지는데 싸움을 잘해. 전쟁 일으키면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환호와 목책으로 방어했다. 끝. 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청동기 때 무덤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고인돌이죠. 고인돌.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 서양 애들 시험이나 뭐 일본 친구들이나 중국 친구들은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고인돌을 자세히 배우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전 세계에서요 가장 많은 고인돌이 출토되는 나라가 이 조그만 한반도예요. 기가 막혀 진짜. 강화도에 그렇게 많은 거 알아요? 전라도 화순하고 강화도에가 그 세계 유적지예요. 거기가 세계 문화유산이야. 강화도 유적지가. 거기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고인돌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청동기 시대죠. 고인돌의 증거가 뭐야? 바로 계급의 문화. 고인돌이 뭐죠? 무덤이잖아. 이거 돌멩이 세우는데 이거 우리 성인 남자 한 두세 명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게 몇 톤인데? 이거 기본 10톤이에요. 10톤. 근데 어떻게 들어 이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계급이 높은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이 동원됐다는 증거죠. 계급의 분화. 다 연결된다. 뭐 돌무지 무덤, 돌려 무덤은 나오고요. 뭐 외울 게 없죠. 외울 게 없습니다. 자, 철기 넘어가겠습니다. 철제 농기구. 이게 키워드죠. 선생님, 청동기 시대 농사 졌다며요. 네, 맞습니다. 농사 졌습니다. 아, 그러면요. 청동으로 만든 청동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겠네요. 개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 뭐로 만든 거야? 나무로 농경기구를 만들거나 돌을 깎아서 농경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청동제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청동기시대 농사 어떻게 졌나요? 이렇게 졌다니까? 철기시대부터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철기시대에도요, 청동기를 만들긴 만들죠. 대표적으로 세영동검, 잔문이거울, 거푸집이 있죠. 이것도 처음부터 두문 따라 짜시면 얼마나 편해. 세잔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는 청동기긴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만든 게 아니라 철기 시대에도 만들었던 청동기 중에 하나죠. 세잔거, 세영동검, 잔문이거울, 거푸집. 이거는 3종 세트 무조건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기가 있는데요. 덧띠토기, 검은관토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덧띠는요, 전혀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고요. 이 검은관토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난이도 상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급한 사람들은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한 5%밖에 안 봐요. 그래도 이것까지 맞춰야겠다. 붉은 관토기, 검은 관토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야. 붉은 관토기는 언제인 줄 알아요? 청동기야. 그렇지, 청동기야. 이게 청동기고 철기예요. 이게 좀 색깔을 학생들이 암기할 때 딱 색깔로 암기해버리잖아요. 검은 관토기, 붉은 관토기. 그게 헷갈린단 말이죠. 붉었다가 검어지잖아. 우리 양양으로 서핑하러 갔어. 서핑하는데 햇볕을 맞아. 아무리 여기다가 그 선크림을 떡 칠해놔도 얼굴 탈 수밖에 없죠. 처음에 어떻게 돼? 탈 때? 처음부터 검해지나? 아니죠. 빨개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검해지잖아요. 그래서 빨간 게 먼저다. 이게 청동기죠, 청동기. 빨개졌다가 검해진다. 마지막 철기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뭐 지상가역이 일반화 깃털집 뭐 외울 거 하나도 없죠. 요거 처음에 나올 수 있죠. 중국가에 교육했다. 다 이게 철로 만든 거잖아. 명도전, 반량전, 우수전, 왕망전. 이게 다 어디 돈이야? 중국 돈이잖아. 중국 화폐잖아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발견될 것 같아? 교육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교육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붓이 있다. 한자 사용의 증거. 이것도 교육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한자는 중국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교육을 제대로 했다 하면요. 철기 때부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철학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사시대는 끝났고요. 이제 고조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있잖아요.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어느 시대에 세운 거야? 철기야, 청동기야? 청동기죠. 청동기 때부터 써놨네. 청동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청동기 때부터 계급이 분화되잖아. 계급의 분화는 자연스럽게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탄생한 거야, 단군조선. 그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유물이 뭐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잖아. 제가 아까 철기는요,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세잔거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세영동검, 잔문이거울, 거푸집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 청동기는요,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고조선인 거지. 고조선의 유역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청동기, 그 청동 제품의 분포도를 보고. 그게 바로 북미 비거다. 북방식 고인돌, 미송식 토기,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요것만 외우면 틀릴 수가 없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 되게 단순하게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어떤 유물을 통해서 고조선의 유역 범위를 알 수 있는데 그 유물이 무엇인가? 1번 북방식 고인돌, 2번 미송식 토기, 3번 비파형 동검, 4번 잔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은 세잔거, 잔이 철기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서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을 했다. 연나라와 대립을 했다. 얼마나 연나라가 고조선과 대립하고 연나라가 싫어했으면 연나라에서 누구 장군이 쳐들어오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연나라 장수 진기가 침략합니다. 그래서 서쪽 영도 이천리를 잃고 처음에 요령지방 중심이었다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야. 아,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연나라 장수 진기의 침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됐고 왕권이 이제 미약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대동강으로 피난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왕 준왕이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이들의 왕위를 세습할 때 부자 세습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자들이 추정할 수가 있는 거지. 고대 국가에서 부자 세습이라는 거는 왕권이 강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조선 무시하지 마. 싸움 한번 진 거 가지고 무시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순서가 많이 나오니까 고조선은. 자, 그리고 고조선에 관직이 있죠. 상, 경, 대부, 박사, 장군 이런 게 있죠. 항상 이게 뭐가 시험에서 이제 뭐랑 헷갈리게 되냐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관리 이름까지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관리 어느 나라 관리야 이거? 고구려 관리잖아요. 고구려에 고추가랑 상가라고 하는 대가들이 있고 이 대가들이 각기 사자조의 선인들을 거느렸었잖아.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구려 관직을 갖다가 껴놔 항상 여기다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치사하게요. 상경 대부 고추가 장군 이렇게 안 내요. 이걸 세트로 한 세트로 묶어서 시험에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고조선에 틀린 질문 내면요, 요 중에 하나만 이걸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끼워 넣기 때문에요, 큰 틀에서만 비교하면 돼. 박사 가져가. 박사. 우리 고조선에서 누가 박사였어? 위만이 박사였습니다. 위만이 박사로 임명됐었어.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위만 박사. 아, 고조선이다. 박사가 들어가면 고조선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팔조법. 아, 이거 넘어갈게요. 나 이거 지겹다 이거. 단군에 대한 기록이 언제가 최초냐. 항상 나오지. 삼국 사기 아닙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우리 역사책으로서 고려시대 인종대 김부식이 만든 걸로써 우리 고대 국가의 어떤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담겨있는 개소리! 단군에 대한 기록은, 우리 단군 조선에 대한 기록은 삼국 유사가 최초입니다.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뭐 지금 와서 외울 건 아니죠. 자,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위만조선입니다. 자, 마지막에 부왕과 준왕이 등장했었는데 이 준왕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중국 쪽에 살았던, 영토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고조선이라는 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였단 말이야. 우리 진시황제 다 알고 있죠. 그 시기입니다. 진시황제가 통일할 즈음에, 통일하고 나서 대혼란기에 빠졌거든요. 또 한나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만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고조선으로 넘어와요. 준왕이 신임합니다. 너 박사해라. 위만 박사해라. 위만 박사. 그리고 서쪽 경계 수비를 맡기게 되죠. 근데 자기가 이끌고 온 무리와 자기가 포섭한 세력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준왕을 몰아내죠. 그리고 세운 나라가 뭐야? 새롭게 세우진 않아요. 조선을 이어받지.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그걸 무슨 조선이라고 해요?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게 있나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야. 중국에서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중국에서 만든 철기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계기라는 게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나라가 굉장히 뭐 강성해지죠.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막 다 영토를 규합하게 되고. 보겠습니다. 진한 교체기에 위만조선이 오고요, 준왕이 신임해서 국경 수비를 맡깁니다. 누구한테? 위만한테. 근데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준왕을 축출하고요, 위만조선을 건립하게 되죠. 자, 철기가 들어왔습니다.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전개. 주변에 짜잘한 나라들 외우지도 마세요. 이거 짜잘한 나라를 점령했다. 그리고 이게 또 키워드죠. 한나라와 진나라의 중개무역했다. 중국의 한나라와 고조선 밑에 또 우리 남쪽에, 지금의 우리 이쪽 한반도 남한 땅 지역일 거라고 봅니다. 이쪽에 진나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이게 바로 이제 준왕이 가서 세운 거라는 뭐 설도 있고요.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어쨌든 중개무역을 담당했다. 이 중개무역 때문에 막대한 이득을 취하자 한나라에서 불만을 품죠. 그래서 한나라랑 나중에 이제 위만조선이랑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왕 때는 바로 우고왕 때죠. 한나라랑 대립을 합니다. 우고왕이 굽히지 않아요. 강경책을 취하죠. 그래서 요동도의 서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얘가 한 무제가 내린 명령을 가지고 우고왕이랑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를 해? 고조선 사람 몇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고왕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다 한 무제가 침략했다. 이때 당시에 고조선이 잘 싸웠어요. 근데 내분이 일죠. 뭐 니계상 3, 조선상 역계경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게 되죠. 근데 우고왕은 강력히 전쟁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니계상 3이 우고왕을 죽이게 되고요, 조선상 역계경은 중국으로 튑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고조선 멸망당한 땅에다가 한 사군을 설치하죠. 선생님 너무 내용이 어려워요. 시험 이렇게 깊게 안 나오죠. 항상 뭐만 나와? 중개무역을 하니까 한나라랑 대립을 했다. 근데 우고왕이 굽히질 않자 한나라가 침략했다.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했다. 그리고 한 사원이 설치됐다. 낭랑, 진번, 임도, 현도 있는데 외울 건 하나. 낭랑만 외우면 끝난다. 나중에 이 낭랑을 누가 없애버려. 그렇지. 고구려 3세기랑 4세기 딱 그쪽을 아우르고 있는 사람.
미천왕 때 낙라가 축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 중국이 차지하니까 남의 나라랑 땅 차지하는데 어떻게 돼? 일제시대가 우리가 헌병경찰 통치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60여적으로 강화하다 풍속이 각박해졌다. 끝났습니다. 고조선. 자,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여러 나라. 초기 여러 나라는 무조건 시험에 문제 나오죠. 여러분은 이건 뭐 틀리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문제죠. 큰일 나는 문제. 자, 부여 만주 송황 유역에서 자리 잡고 시작했습니다. 반농 반목 사입니다. 왜? 만주 지역이니까. 왕호를 사용했고요. 특산물로는 말, 주홍, 모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뭐로 두른다 그랬죠?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잖아요. 옷값을 입었다요. 옷값으로 왕의 시체를 넣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옥 나오면 무조건 부여입니다. 옥부여. 자, 오부족 연맹체고요. 왕이라는 사람, 왕이 있는 부족이 하나 있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에서 총 5개의 부족이 있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부족에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왕이 통치하는데요. 왕 밑에 다 두는 게 아니라 왕이랑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통치했다는 거야. 이거는 고구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고구려 시험에서. 왕 밑에 독자적으로 부족들이 통치하기 때문에요. 부족들이 독자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에다가. 원래 제사는 왕만 지내는 거잖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 제사 지내는 거는 이 각 부족들도 했다는 거죠. 자, 각기 사출도를 다스렸다. 키워드만 가져갑시다. 사출도, 말중, 모피, 순장 자주 나오죠. 순장. 그 제철 행사는 뭐가 있어? 부영고 제철 행사가 있죠.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도 그 고구려 제철 행사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동맹해가지고 맞추는 걸로. 자,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 형사 취수제, 일책십법 두 개만 가져갑시다. 형사 취수제는 뭐야? 형이 죽었을 때 아우가 형수를 취한다. 이거는 어디 특징이죠? 이거 유목민족의 특징이에요. 농경사회에서는 이러지 않아. 여기 반농 반복 사회잖아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특징이죠. 남자들이 아주 전장에서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일책십법. 도둑질한 자가 12배를 배상해라. 이 두 개가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거 하나 제가 볼 때 이번에 시험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게 나올 때 됐어. 그 왕권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왜? 각 부족이 독자적으로 다스렸다 그랬잖아. 이름만 왕이야. 흉년이 들면 왕 교체 혹은 죽인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료에. 그러니까 왕권이 약했다는 거야. 자, 사료 내용을 볼게요. 예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있지 않을 때 왕에게 허물을 돌려 왕은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라거나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하겠다. 이런 불쌍한 왕이 있나? 이런 기록이 있죠. 이거 부여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지? 고구려는 될 수 없다는 거. 그죠? 고구려는 항상 딱 중앙 집권국가로 나가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어도 사료에 있지도 않죠. 다 지워버렸겠지. 이거 부여입니다, 부여. 자, 다음 고구려입니다. 처음에 졸본에서 자리를 잡아요. 누가? 고주몽이 무슨 왕이야? 동명왕. 동명성왕 또는 동명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규보가 고주몽을 위해서 책을 썼죠. 동명왕편. 동명왕이 고구려 시조죠. 근데 국내성으로 천도를 해요. 바로 나라 세우자마자. 누가? 두 번째 왕. 고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왕이 천도하죠. 유리왕. 유리왕을 여기서 유리왕. 바로. 그리고 국내성에서 500년 동안 수도를 잡고 있죠. 계속. 400년 동안 수도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고구려도 부여의 유의민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성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 일책십법 이런 공통적인 법률도 있고요. 그리고 오부족 연맹체도 같습니다. 게르보, 잘보, 순노부, 손노부, 관노부. 선생님 이거 다 외워요? 아니에요. 느낌만 가져가세요. 무슨 게르보, 잘보, 순노부, 손노부, 관노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어디야? 부여잖아. 이거는 어디야? 고구려입니다. 둘 다 오부족이지만 그것만 비교해 주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나오네요. 고추가 상가 등의 대가들이 각기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상, 대부, 박사는 어디야? 고조선이죠. 이것만 주의해 주시라는 거야. 이거는 고구려다. 자, 정치 보겠습니다. 이 최고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하고요. 정복 사업이 활발했다. 고구려 하면 우리 싸움 민족 아닙니까? 싸우고 나면 뭐해? 왜 싸우는 거야? 심심해서 싸우는 거야? 정복하려고 싸우고 뺏으려고 싸우고 착취하려고 싸우는 거죠. 착취한 물품들을 어떻게 돼? 저장해야지. 그 창고가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다. 그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대요. 왜? 집집마다 있는 모든 남자들이 군인이기 때문이죠. 다 착취해온 거야. 부경.
그리고 문화로는요, 서옥제, 대릴사회제랑 같은 말이죠. 서옥제가 있죠. 여자 집에다가 서방이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살고 있다가 애가 장성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걸 맨날 비교하는 게 어딥니까? 옥저의, 민며느리제랑 비교하잖아요. 맨날 나오잖아. 옥저는 민며느리제, 고구려는 대릴사회제, 서옥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철형사로는 동맹에 있죠. 동맹. 10월달에는 동맹. 고동맹, 부여는 영고, 부영고. 이거는 뭐 단순 암기 파트죠. 자, 뭐 요거는요, 뭐 자세히 뭐 배울 것도 없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옥저입니다. 옥저랑 동해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고구려 때문에 힘을 키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군장국가에서 멸망당했다. 왜? 왕이라는 친구가 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 그래? 읍군 삼로야. 그 당시에 읍군 삼로가 무슨 뜻이야? 지금의 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장국가에서 멸망당한 겁니다. 뭐 연맹국가로 가지도 못하고요. 중앙집권국가로는 당연히 가지 못하죠. 이게 옥저랑 동해 공통점이야. 자, 뭐 볼 것도 없죠.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해산물이 풍부했다. 뭐 좋은 말 써놨고요. 읍군 삼로 배웠고요. 고구려 복속됐다 배웠죠? 민며느리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 공무원 시험은 2개를 가져가죠. 한능검에서는 민며느리만 외우면 되는데. 가족 공동묘. 골장제라고 그러죠. 뼈로 제사 지내는 거야.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있어요. 시체를 넣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무덤 만들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아버지 무덤에서 시체가 나오면 뼈만 남게 되죠. 뼈를 추스려. 엄마가 더 뼈만 추스려.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같이 묻어버려요. 그럼 뼈가 이렇게 가족끼리 뼈를 같이 한 곳에 모아놔요.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요. 그럼 무슨 무덤이라고 그래? 가족 공동묘. 그리고 뼈로 같이 모아서 제사 지냈잖아요. 뼈 골자 써서 골장제 같은 말이죠. 옥저의 특징이죠. 옥저의 특징. 제일 많이 나오잖아 항상. 넘어가겠습니다. 참 동해입니다. 옥저 밑에 강원도 평야 지역이 있고요. 아, 이거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오는 게 있죠. 사실 보면요, 단군, 과암, 반어피 이거 다 외웠잖아. 이제 진짜 많이 했잖아. 이거 조심할 게 뭐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옥 나오면 무조건 어디라고 했어? 부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부여고, 단군, 과암, 반어피는 동해다. 동해다, 동해. 여기도 똑같이 읍군 삼로 이게 있었고요. 사실 가장 시험 문제로 따지면요, 사실 이거예요. 책화. 그리고 무천이랑 동무라고 외웠잖아요. 동해 무천, 동무 무천. 책화 시험 제일 많이 나오죠. 남의 부족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소나 말이나 노비로 배상을 해왔다는 기록이 있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나온다는 거야. 동해나 옥저 가지고 장난질 좀 많이 치죠. 너무 쉬우니까 문제들이. 방직 기술이 발달되었다. 이거 밑줄 치고 외워주세요. 이거. 사실 오늘 내가 보면 여러분 복습할 게 이거밖에 없어. 만약 이거 잘 모른다고 하면.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나머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것만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만. 한반도 남쪽에 있고요. 마한진한 변환이 있고요. 뭐 정부 신지읍차죠. 아까 내가 읍군 삼로는 어디라 그랬어요? 이거 부여랑 옥저랑 동해잖아요. 그죠? 신지읍차는 어디다? 삼한이다. 그리고 재정분리사회였고요. 천군이 따로 다스리고 있었죠. 그 지역을 이름 뭐라 그래? 소도라 그러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랑 제사 지도자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왕권이 약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한 가지만 가져가죠. 고대 국가에서요. 우리 남한 땅에서 철 생산이 가장 많이 된다 하면 어디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져가 주세요. 김해 지역이야. 김해가 옛날에 사만 중에 어디입니까? 마한, 변환, 진안 있었죠. 변환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변환에 철 생산이 많죠. 변환을 바통 터치받은 나라가 어디야? 가야인데 어떤 가야죠? 정확히 말해줘야 돼. 김해니까 금강 가야죠. 금강 가야도 철 생산 많이 됐다.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뭐 둘의 반음집, 깃털집 뭐 이런 것도 뭐 간략히 살짝 보시고요. 뭐 문신 많이 했다, 편두 많이 했다. 이거 옛날에 이거 학생은 틀리라고 많이 했던 문제죠. 문신하고 편두. 편두가 뭐야? 머리를 평평하게 한 거예요. 납작하게. 왜 그렇게 잔인한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월의 수린날, 그리고 10월에 계절제라는 제철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방 배웠을 때 우리 동해에서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거랑 방직 기술 하나 가져가줬잖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었으니까. 여기서도 자주 나오지 않지만 혹시나 몰라서 가져가주면 장례 풍습.
새 깃털을 함께 묻었다. 이것만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다 알잖아. 이제는 이것만 가져가 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OT 빼면 뭐 40분 동안 제가 안 했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서요. 어디 할 거냐면 이제 고대 국가가 시작되는데 제가 고대 정치 제가 진짜 간략하게 넘어갈 거거든요. 이거를 어디까지 갈 거냐면 저기 통일하기 전까지예요. 삼국시대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통일신라 시대로 해서 오늘 수업 마칠 거거든요. 아주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쉬는 시간에 여태까지 배웠던 거 페이지가 해봤자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밖에 안 되죠? 이거 한 10분 동안 후룩 5분이면 5분 될 것 같아요. 5분 동안 후룩 살펴보고 화장실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